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230쪽 비과세 들어갈 차례죠. 양도소득세 비과세 들어갑시다. 자, 1세대 1주택가 부수토지 보죠.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는 세 가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열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파산 선고 처분, 두 번째 농지의 교환이나 분할, 세 번째 1세대 1주택가 부수토지입니다.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1세대 1주택가 부속토지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거의 매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매해 나온다. 자, 그래서 1세대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양도했는데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이 몇 년 이상이면 2년 이상이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아마 공인중개사 나중에 실무에 종사하시게 되면 가장 많은 질의를 받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주택을 양도해야 되는 거죠.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양도했다. 주택과 그 부수 토지. 이 주택과 부수 토지를 양도했을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결론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이때 그 세 가지 조건이 뭐다? 첫 번째 1세대, 두 번째 국내에 몇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1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세 번째 몇 년 이상 된다? 2년 이상을 보유해야만,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으면 그때는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비과세를 받으려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세대란 것은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당의 거주자 본인, 그죠? 본인. 그리고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느냐?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배우자. 그러니까 세대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혼자 단독 세대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 그리고 또는 그러니까 요거는 필요 조건이 아니라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죠. 또는 그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 유지를 같이 하는 누구? 가족. 패밀리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생계 유지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구성된 것을 바로 뭐라냐? 세대라 한다. 세대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대의 요건을 충족하려면 기본적으로 누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배우자. 그리고 이들과 같이 생계 유지를 같이 하는 가족. 그래서 가족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 자매, 일당 등을 말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요 배우자와 가족을 합쳐서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하면 되죠? 응? 식구? 아주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이렇게 부릅니다. 왼수.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대는 본인과 배우자 또는 가족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도 있어요. 그래서 주의할 것은 이 각각의 요건에는 여러분 예외 규정이 있다. 각각의 규정에는. 자, 여기 양도할 당시에 국내에 주택이 몇 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무슨 규정이 있느냐? 예외 규정이 있어요. 예외. 주택이 하나이어야 되는데 일시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2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예외 규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몇 년 이상 보여야 된다고요? 2년 이상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2년 이상. 그런데 그 1세대 1주택을 양도했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2년 이상 보유는 못했어. 투기 목적 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2년 이상 보유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했다. 그러면 비과세를 해주는 무슨 규정이 있다? 예외 규정이 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각각의 요건에 무슨 규정이 있다, 여러분? 예외 규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부터 말하면 시험에서는 원칙보다 뭐가 잘 나와요, 여러분? 예외가 잘 나와요. 별표 3개. 이 예외를 잘 보셔야 돼요. 예외.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보죠. 자, 여기 보시면 1세대 한번 같이 봐요. 거주자,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그들과 동일한 주소 거소해서 생계를 같이 하는 뭐 여러분? 가족이죠. 자, 여기 예외는 여기 우리 거기 기본서는 안 나왔지만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어야 원래 1세대가 구성되는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다. 첫째, 만 30세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30살이 넘었는데 혼인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 얘기 여러분. 그러니까 30살이 넘을 때까지 혼인을 안 하면 우리 소득세법은 포기합니다. 아, 얘는 혼자 살 팔자구나. 그러면서 그냥 그래 혼자 살아라. 그래서 단독세대 인정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그죠? 배우자가 사망했으니까 배우자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도 인정해주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냥 들으셔도 돼요. 편안하게. 나중에 기본서에 다 있으니까. 셋째가 3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그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벌어들이고 있는 경우. 저는 이걸 잘 활용하라고 그러는데요. 즉 자녀가 30살이 안 됐어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닌다든지 그러면서 뭐가 발생하고 있고 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면 그 소득이 발생한 것은 혼자서 독립된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다면 뭐가 가능하다? 단독세대 구성이 가능하다. 그런 예외 규정도 있어요. 한번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본인과 배우자는요. 동거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동일 세대로 봅니다. 자, 우리 집 아저씨가 직장 근무 사정상 지방에 내려가 있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지방에 내려가 있어. 그럼 집 나간 아저씨, 우리 집 아저씨야, 남의 집 아저씨야? 이상하네, 대답이 없네. 여보세요. 우리 아저씨가 근무상 지방에 내려가 있다고. 그럼 지방에 내려간 아저씨, 우리 집 아저씨야, 남의 집 아저씨야? 남의 집 아저씨예요? 들어와야지, 우리 집 아저씨. 아, 그래? 일단 들어와야 돼요? 그렇구나. 네. 제 절친한 그 절친 중에 하나가 입행 동기였던 친구가 저 울산 지점장으로 맨 처음에 그러니까 승급 지점장 발령나면서 지방으로 발령받았어. 울산 지점장으로. 자, 그래서 울산 지점이니까 집은 반포대 내려가는 거죠. 주말에만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야, 많이 힘들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 말, 야, 제2의 인생이 펼쳐지고 있다, 스키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난 이해가 안 가.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 주의사항. 배우자는 무조건 동거, 별거 여부를 묻지 않고 뭐로 본다, 여러분? 동일 세대로 본다라는 특징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갑시다. 1주택. 여기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죠. 어떤 게? 예외가. 자, 그러면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그 주택이 몇 개여야 된다, 여러분? 하나여야 된다는 얘기야, 하나. 근데 거기 보시면 예외 규정이 나와 있죠. 1주택에 예외 나와 있어요. 찾으셨나요? 예, 많죠, 예외 규정이.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아주. 첫째, 일단 뭐 하나만 보죠. 1주택을, 1번을 잘 보셔야 돼요. 실제 실무에서는 1번이 많이 발생합니다.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자, 밑줄 들어갑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 경과 후 첫 번째 조건 end죠. 그리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도 자, 동그라미 시뻘겋게 몇 년 이내? 3년 이내. 두 번째 조건입니다. end. 세 번째,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 번째, 종전주택.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양도 당시 몇 주택이라 하더라도 2주택이라 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양도할 당시 1주택이어야 함을 요구하지만 예외적으로 투기 목적 없이 거주지를 이전하는 과정 등에서 일시적 2주택인 경우면
이 조건, 세 가지 조건이죠. 첫째, 종전주택을 취득하는 몇 년 지난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 종전주택을, 아니,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몇 년 이내? 3년 이내. 세 번째 조건, 반드시 어떤 주택을 양도해야 돼요, 여러분? 종전주택을 양도했다. B4, 선입선출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요거 한번 잠깐 보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갑씨가 A주택을 취득했어요. A주택을 취득했죠. 여기서 주택을 취득해서 온 가정이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다른 주택을 분양을 받는가. 자, 그래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1년이 지나야 돼. 즉 이거는 무슨 소리냐? 1주택 상태가 최소한 1년은 지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1주택 상태가 최소한 몇 년? 1년은 지나줘야 된다.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B라는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 B라는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 A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B라는 주택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지금부터 몇 주택 상태가 되는 거예요? 2주택 상태라는 얘기죠. 2주택. 요 2주택 상태라 하더라도, 2주택 상태라도 요 다른 주택인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몇 년 이내에? 3년 이내에. 3년 이내에. 어떤 주택을 양도해주면? 종전주택 A주택을 양도해주면, A주택을 양도를 한다면, 양도 당시 주택은 몇 개죠? 주택 몇 개요? 두 개죠. A주택, B주택. 양도할 현재 주택이 몇 개냐는 얘기야. 2주택이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해서 2주택이 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3년 이내 반드시 어떤 주택? 종전주택을 양도해주면 이 A라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기간이 몇 년 이상이면 3년 이상을 보유해주면 너 뭐 해주마? 비과세해주마. 그 얘기예요. 비과세.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무조건 2주택이라서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세 가지 조건이죠. 다시 한번요. 종전주택을 취득하는 것부터 첫 번째 몇 년이 지나야 된다? 1년이 지난 다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된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이때는 비과세를 받을 여지가 없어요. 첫 번째 조건, 종전주택을 취득하는 것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하니까 몇 주택 상태가 됐다고요, 여러분? 2주택. 2주택 상태라 하더라도 요 2주택이 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3년 이내에. 두 번째 조건이죠? 두 번째 조건. 반드시 어떤 주택을 먼저 해야 된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한다. 만약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즉 A라는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B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무조건 얘는 과세. 됐나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 당시 몇 주택이지만 2주택이지만 뭘 받을 수 있다?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다. 이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비과세 받았어요. 그럼 이제 다시 A주택을 양도했으니까 몇 주택 상태예요? 1주택 상태죠. 자, 그 다음에 다시 B주택을 양도해 줍니다. 그러면 B주택을 양도할 당시는 몇 주택? 몇 주택? 1주택이죠. B주택을 양도하실 주택수는 몇 개냐고? 하나. 그러면 이 B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이 기간이 몇 년 이상 나오면 3년 이상 나오면 얘도 뭘 받을 수 있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중요한 규정이야. 실무 나갔을 때 2주택인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 규정이 하나이기 때문에 잘 이해해 두시고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리되셨나요?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예외 규정이 있다는 얘기야. 예외 규정. 그러니까 이때 2주택일 때는 항상 여러분 뭘 하냐? 순서를 잘 지켜야죠. 순서. 첫째, 1년이 지난 다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된다. 그러면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몇 주택이 됐다 여러분? 2주택. 그러면 몇 년의 시간을 주마? 2주택이 됐지만 몇 년의 시간을 주마? 3년의 시간을 주마. 그 안에 주택을 하나 빨리 어떻게 하라? 처분하라. 그 대신 어떤 주택을 먼저 처분하라? 종전주택을 처분합니다. 종전주택을 먼저 취득해야 되는가 여러분? 처분해야 되는가?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뭐예요 여러분?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 당시 2주택. 뭘 받을 수 있다? 비과세. 그러면 요 A주택을 양도하면서 이사 값이는 다시 몇 주택이 되었다? 1주택이 된 거죠? 그러면 1주택이 됐을 때 이 나중에 B주택을 양도할 때 당시 1주택이니까 취득한 날부터 양도할 때까지 기간이 몇 년 이상 나오면 3년 이상 나오면 B주택도 뭘 받을 수 있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규정이죠. 아, 여기 3년이 아니라 2년이죠. 예, 죄송합니다. 아, 예. 맞습니다. 아, 제가 옛날 3년 보유 기간 그거 잠깐 생각해갖고 2년 이상. 보유 기간 몇 년 이상이 되는가? 2년 이상.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 맞습니다. 2년 이상이다. 보유 기간은 몇 년 이상 여러분? 2년 이상. 예전에 3년 이상 보유가 자꾸 이게 쇠뇌에 박혀갖고 순간적으로 제가 3년으로 말씀했네요. 몇 년 이상만 보유하면 된다고 여러분? 2년 이상. 그래서 이게 개정된 지 한 4년 전인가요? 3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몇 년 이상 보유했어야 되냐? 3년 이상 보유했어야 되는데 요 주택 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요건을 3년 보유해서 2년 이상 보유로 요건을 완화해 줬어요. 근데 이걸 순간적으로 또 옛날 생각나고 3년을 말씀드렸네요. 2년 이상. 보유 기간은 몇 년? 무조건 2년 이상. 요거를 좀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요건은 항상 어느 현재로 따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양도일 현재 시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느냐 못했느냐는 것은 어느 날 현재로 따져라, 여러분? 양도일 현재 시점으로만 따집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셨던 변수 중에서 거시경제 변수 중에서 유량변수, 저량변수 혹시 배우셨나요? 자, 요거는 유량변수의 저량변수예요. 저량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수는 보유기간 내내 1주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택수가 몇 개냐라는 것은 어느 현재 시점으로 따져라? 양도일 현재 시점으로만 따져라. 그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 A주택은 보유기간 중에 몇 주택 상태가 있었죠? 2주택 상태가 있었죠? 2주택 상태 있었죠? 근데 요거는 예외를 받아서 뭘 받을 수 있고? 비과세 받을 수 있고요. 자, B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2주택 상태가 있었죠? 있었죠? 예, B주택을 취득할 때 A주택 갖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2주택 상태가 있었지만 이 2주택 상태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주택수는 어느 날 현재로 따진다? 양도 현재. 그럼 B주택은 취득해서 A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몇 주택 상태였지만 2주택 상태였지만 양도 당시에는 몇 주택이니까 1주택이니까 얘는 일반적 비과세 요건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조건은 양도일 현재 시점으로만 따진다. 됐나요? 자, 그래서 보유기간 내내 1주택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1주택은 양도일 현재 시점으로만 따져라. 요게 바로 여러분 교재 1주택 예외의 1번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또 좀 복잡한 말이 있죠. 무슨 규정이 있냐? 예외 규정이 있어요. 여기 1년이 지난 다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된다는 예외, 요 규정에 예외 규정이 있고요. 3년 이내에 양도해야 된다라는 또 무슨 규정이 있다, 여러분? 예외 규정이 있어요. 세법이 이래서 어려요. 그러나 이때 이 예외 규정은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기본 가정이니까 요 정도 선에서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도 당시 1주택이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무슨 규정도 있다 여러분? 예외 규정도 있다라는 걸 꼭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번과 3번을 좀 묶으세요. 2번과 3번. 2번과 3번. 자, 2번은 여러분 2번과 3번은 공통점이 뭐냐면 세대를 합침으로 인한 2주택에 대한 예외 규정입니다. 세대를 합침으로 인한 1주택의 예외 규정입니다. 그래서 같이 보죠. 눈으로만. 2번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고봉양함에 따른 2주택 밑줄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의 동고봉양. 한마디로 부모님 모시다 보니까 2주택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부모님을 모시다 보니까 이때 부모님은 몇 살? 60세 이상입니다. 60세 이상. 60세 이상이 되는 부모님을 동고봉양해서 세대를 합쳤는데 문제는 자식도 1주택을 가지고 있고 그 세대를 합친 부모님도 뭘 갖고 있는가? 1주택을 가지고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까 몇 주택 된 거예요 여러분? 2주택. 투기 목적이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는 부모님을 모시다 보니까 2주택이 됐다는 얘기야. 자, 그렇다. 그러면 이때도 비과세를 해주겠다. 단 조건이 있다. 밑줄 들어갑니다. 합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 5년 이내. 밑줄 첫 번째 조건. 세대를 합친 납부. 자, 여기는 몇 년 이내 여러분? 5년이죠. 5년. 1번은 몇 년 이내였죠 여러분? 2주택 해소 기간이 1번은 몇 년이세요? 3년이었죠. 근데 부모님을 모시다 보니까 2주택 이때는 2주택 해소 기간이 몇 년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5년이다. 이런 거 좋아하죠. 출제원이. 시험에 이런 걸 잘 나오는가. 1번의 2주택 해소 기간은 3년인데 반해서 2번의 2주택 해소 기간은 몇 년? 5년. 5년이네. 밑줄 하나 더 들어갑니다. 반드시 어떤 주택이냐 밑줄. 먼저 양도하는 주택. 여기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주택에 대한 제한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즉 부모님 걸 먼저 처분하든지 자식 걸 먼저 처분하든지 상관없다 그 얘기입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세대를 합침을 해서 부모님을 모시다 보니까 2주택이었다. 그러면 그 합친 날부터 몇 년 이내에 여러분? 5년 이내. 5년 동그라미. 어떤 주택 그 대신? 자식 거 부모님 거. 둘 중에 아무거나 먼저 양도한 주택. 걔는 몇 주택으로 봐준다? 1주택으로 봐준다. 따라서 비과세를 받으려면 그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일제 몇 년 이상 보여야 된다 여러분? 2년 이상을 보여야 된다. 2년 이상을 보여야 된다. 그 얘기고요. 3번은 혼인으로 인한 2주택입니다. 3번은 뭐예요 여러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혼인. 자, 남자가 주택을 취득해서 결혼 준비를 다 했죠. 그래서 1주택을 취득해서 이제 들어오는 여자만 맞이하면 돼. 그런데 들어오는 여자가 뭘 갖고 들어오는가? 주택을 가지고 들어오는가? 짜증나 안 나? 아니 내가 주택을 마련했고 딱 응? 너는 몸만 들어와? 딱 그런데 들어오면 그냥 들어오지 뭘 갖고 들어오는가? 주택을 갖고 들어오는가? 그래서 몇 주택이 됐다는 얘기야? 2주택. 그러면 짜증나 안 나? 아씨 1주택에 비과세 받는데 2주택 됐다는 얘기야. 그렇다고 뒤로 돌려보낼 수는 있어 없어? 없죠. 짜증나기는요 대박이지. 잠깐 저희 집안 좀 얘기하겠습니다. 무주택자인 제가 결혼을 하죠. 사기 결혼했는데 너의 자녀 인생을 내가 보장해주면 하면서 미사고를 동원해서 사기쳐갖고 결혼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무주택자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집사람이 뭐를 갖고 들어오면 좋은데 주택을 갖고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여자도 주택이 없어. 그래서 혼인해도 몇 주택? 무주택. 그래서 할 수 없이 누구한테 갔어? 부모님한테 갔어. 그때 부모님도 몇 주택? 무주택. 그러니까 이거는 혼인해도 무주택, 세대를 합쳐도 무주택. 저희 집안 얘기예요. 어떤 집안이면 알 수 있다. 선비 집안이면 알 수 있죠. 꿋꿋하게 초지일관 비과세. 그러나 여기 2번과 3번은 외우지 마 여러분. 뭐 하다 보니까 부모님을 모시다 보니까 2주택이 되었다. 혼인을 하다 보니까 2주택이 되었다. 그거는 투기 목적이 아니다? 아니니까. 그래 몇 주택으로 봐주마?
1주택으로 봐주마. 단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 빨리 하나 뭐하라? 처분하라. 처분하라. 근데 그 처분 기간을 여기는 몇 년 준다 여러분? 5년. 5년. 시뻘겋게 5년. 예전에는 3년 했어요. 그러다 이걸 요건을 완화해줘갖고 5년으로 연장해준 거야. 5년.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한번 일단 보시기 바랍니다. 취약, 근무상, 질병의 치료. 자, 여기는 법정 사유가 3가지입니다. 여기는 법정 사유의 제한을 받습니다. 취약, 근무상, 질병의 요양. 이 3가지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밑줄. 이 법정 사유 3가지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자, 이거를 우리 세법에서 뭐라 하냐면 지방주택이랍니다. 자, 우리 여기서 우리 세법에서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수도권 외의 지역과 수도권 외의 읍 또는 면지역 이렇게 세법에서는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세법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하면 되냐면 지방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읍 또는 면지역 그러면 이거는 우리 세법에서 뭐를 말하느냐 농어촌 지역을 말한다라는 걸 여러분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세법상의 표현이야.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지방이란 말이 안 나와요. 그 대신 그 지방이란 말을 표현하는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수도권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그리고 농어촌 지역이란 말이 없어요. 세법에서는. 이 농어촌 지역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읍 또는 면지역. 그럼 이건 어딜 말한다? 농어촌 지역을 말한다. 그 얘기요. 그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기 3가지 사이로 어디? 수도권 바깥에 있는 밖에 소재하는 주택.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즉 무슨 주택을 말한다? 지방주택을 말합니다. 이 사유 3가지로 지방에 소재하는 주택 하나와 수도권의 주택 하나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사유가 해소된 날, 법정 사유가 해소되면 해소된 날, 자 밑줄 여기는 몇 년이네 여러분? 3년이네. 3년이네. 그래서 여러분 1번과 4번은 2주택 해소 기간이 몇 년이고요? 3년이고요. 2번과 3번 즉 노부모 동거 봉양 혼인 여기는 2주택 해소 기간이 몇 년? 5년. 요런 거 잘 보시라는 얘기야. 출제는 요런 거 좋아한단 말이야. 잘 나가다 똑같이 잘 나가다 살짝 중간에 뭐를 바꿔? 숫자만 바꾸면 여러분 그 숫자 바뀌었다는 걸 여러분이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게 안 보이면 답이 안 보이는 거고 그게 보이면 답이 딱 손들고 있는 거죠. 시험은 그 차이에요 여러분. 그게 고사장에서 보이냐 안 보이냐 그 차이입니다. 내가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 1년 내내 공부를 하는데 뭘 모르겠어. 근데 이 시험이라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대로 100% 풀기만 하면 여러분 다 합격합니다. 여러분이 합격 안 하면 누가 합격하겠습니까? 근데 그 문제 푸는 과정에서 실수가 유발되고 그러다 보니까 답을 못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안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 보실 때 제가 말씀드린 분 어떤 것이 키워드라는 걸 자꾸 찾는 습관을 들이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 조문에서는 뭐가 키워드다. 여기서는 어떤 것을 가지고 출전에 장난칠 것이다. 그걸 여러분 스스로 자꾸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고사장에서 그게 딱 보입니다. 눈에. 그냥 조문 자체를 통째로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해서 봅니다. 5번, 6번, 7번, 8번 보겠습니다. 묶으시고요. 5번, 6번, 7번, 8번 묶으시고요. 5, 6, 7, 8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여기는 2주택 해소 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5, 6, 7, 8은 2주택 해소 기간의 제한 없음 적어놓으세요. 즉 2주택 상태가 몇 년이 지나가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1, 2, 3, 4는 반드시 2주택 해소 기간에 제한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5, 6, 7, 8은 2주택 해소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 5번. 5번은 여러분 상속으로 인한 2주택입니다. 상속. 여기서 키워드는 상속입니다. 그리고 옆에다 하나 적으세요. 증여는 인정 안 합니다.
증여로 인한 이주택은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이 상속과 증여는 무슨 취득? 무상. 근데 우리 세법은 둘 다 무상이지만 동일하게 취급한다, 달리 취급한다. 달리 취급한다. 상속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불가피한 무상취득이고 증여는 계약으로 인한 무상취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법은 어떤 것을 더 우대한다? 상속을 더 우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취득세 같은 경우에서도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와 증여로 인해서 취득했을 때 세율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죠. 어디가 더 높았죠? 증여가 더 높았죠. 일반적인 부동산을 상속을 받으면 2.8%인데 반해서 상속을 받으면 2.8%인데 증여를 받으면 취득세 몇 프로 때렸죠? 3.5% 때렸죠. 또 같은 재산을 상속을 받을 때와 증여를 받을 때 상속세 공제가액과 증여세 공제가액을 비교하면 어디가 더 높냐? 상속세 공제 금액이 더 높아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배우자가 상속을 받았어.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면 이때는 배우자가 상속받는 법정 상속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 안 합니다. 최대 30억까지. 그러니까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면 얼마까지는? 30억까지는 상속세 과세 안 합니다. 근데 요거를 배우자가 증여를 받았다. 배우자가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6억까지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죠? 지금 어떤 부동산을 상속을 받을 때와 증여를 받을 때에 어떤 것이 세제상 유리한 거냐라고 물은다면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을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걸 누가 배우자가 받았다. 배우자가 상속을 받았다. 배우자가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이 배우자가 상속을 받았을 때는 최대 얼마까지? 30억까지 한도 내서 법정 상속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공제금액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때 얼마까지는 30억까지는 상속세 과세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이걸 뭘로 받으면? 증여를 받으면 이때는 얼마냐? 6억 원만 공제해 줍니다. 6억 원까지. 그리고 이거는 몇 년 단위? 10년 단위입니다. 10년 단위. 즉 한 번 부부지간의 증여를 통해서 얼마 공제받으면? 6억 원을 공제받으면 그 10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증여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제를 안 해준다 그 얘기야.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요거는 공제는 몇 년 토울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10년 토울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혼하는 순간 얼마 증여받고 결혼기념으로 6억 넘겨받고 결혼기념 10주년 되면 얼마 넘겨받고 6억 20년 6억.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기념 10주년 20주년 일어날 때는 꽃 받는 거 아니야. 왜 꽃을 받아? 꽃보단 뭘 받아? 증여 받아야 돼. 그래갖고 집에 가서 이걸 아저씨한테 얘기해놓고 얼마씩 넘기라고 그래야 돼? 6억씩 넘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아저씨는 조용히 짐을 꾸리기 시작하겠죠. 이제 아 정리할 때가 됐구나.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여러분. 상속과 증여는 둘 다 무슨 이전이지만 무상 이전이지만 세법에서 얘들을 바라보는 입장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걸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이런 질문 오는 분도 계셔요. 부모님이 오빠와 나가 있는데 본인이 있는데 부모님이 자꾸 누구한테 오빠한테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딸인 나한테 주려고 그래. 왜? 오빠 이스키는 계속 그전에도 증여를 받았는데 사업한다 뭐한다 해놓고 다 말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부모님이 오빠한테 넘겼다가는 재산이 남아나지 않겠다 그래서 누구한테 주고 싶은 거야? 딸한테 주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오죠. 자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신 거죠. 그러면 지금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것은 자 제가 받고 싶습니다. 이거를. 부모님은 저한테 주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게 오빠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렇게 와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상속과 증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죠. 근데 만약에 뭘 하면은
증여. 증여라면 지금 생존시 먼저 받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뭘로 넘어가면 상속으로 넘어가면은 누구한테 갈까요? 오빠한테 갈까요? 나한테 갈까요? 자, 이거는 유언서 유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유언서를 작성하시면은 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빠도 민법상 법정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 법정 상속인이기 때문에 최소한 얘가 상속받아야 할 몫이 있습니다. 몫. 그걸 바로 뭐라냐면 민법에서 유류분이라 합니다. 법정 유류분. 그래서 만약에 오빠가 아니 죄송합니다. 부모님이 유언위에서 누구한테 다 줬어? 딸한테 다 줬어. 그러면 오빠는 하나도 못 받았죠? 그럼 여기는 민법에서 인정하는 법정 상속 재산 2분의 1까지 이 자기 동생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떼어줘야 돼. 그러면 상속일 때는 이렇게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그걸 회피하는 방법은 뭐가 있는가 여러분? 증여죠, 증여. 그러면 증여를 선택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증여는 우리 세법에서는 상속세가 과세가 되는 걸 피하려는 회피 수단을 봅니다. 왜 증여를 나쁘게 보냐면 세법은 상속세 과세가 되는 걸 회피하는 수단을 보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 증여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상속세를 안 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뭐 해버리면 돼? 넘겨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상속이 개시가 될 재산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상속세 과세 못 하잖아. 그러니까 뭘로 과세하는가? 증여세를 과세를 강화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 상속세 과세를 할 때는 이렇게 법정 상속인한테 미리 생전에 증여했다? 그것도 다 그냥 일단은 상속 재산을 보아서 상속세 때립니다. 과세를 합니다.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상속과 증여는 세법상 다르다. 자, 그러면 여기 5번. 5번도 2주택 사유가 모일 때는 인정하지만 여러분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일 때는 예외를 인정하지만 뭐로 인한? 증여로 인한 2주택은 예외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금 제가 그거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실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냐? 있어요. 다음 중 2주택인 경우도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서 옳지 않은 것 해놓고 슬쩍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이 아니라 뭘로 집어넣은가? 증여로 인한 2주택 집어넣은 적도 있어요. 자, 5번은 이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자녀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도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이거를 누가? 자녀가 뭘 받는 거죠, 여러분? 상속을 받는 거죠. 그럼 이제 상속이 개시가 되면 이때 이 자를 우리 뭐라 그러는 거고? 상속인이라 그러는 거고. 요 부모님 돌아가신 분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피상속인 그러는 거죠. 그리고 요때에 상속을 해서 취득한 요 부모님이 갖고 있던 주택을 우리 뭐라 그런다? 상속받은 주택. 그리고 자식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주택, 요걸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주택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결론 냅시다. 상속인이 원래 뭘 갖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갖고 있던 주택을 뭘 받았다? 상속을 받음으로 해서 상속인은 몇 주택 되었다? 2주택이 되었다. 지금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 그럼 원래 비과세를 받으려면 몇 개 된대, 주택이? 하나, 2가 된대. 얘는 지금 몇 주택이란 얘기야? 2주택이란 얘기죠. 그러면 요 2주택인 상태에서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요 상태에서 상속인이 원래 갖고 있던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그러면 이때는 야, 여기 눈 떠. 여기 지금 졸 타임 아니야? 자, 눈 뜨세요. 눈 힘. 됐어요? 네. 자, 뭐예요? 상속인이 원래 갖고 있던 주택과 상속을 받은 주택 몇 주택 상태에서 2주택 상태에서 상속인이 원래 갖고 있던 1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이때는 상속받은 주택은 없는 걸로 봐주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왜? 이거는 인위적인 계약으로 인한 취득이 아니라 불가피한 무상 취득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얘를 2주택으로 봐주지는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얘를 먼저 양도하면 몇 주택을 본다 여러분? 1주택으로 봐주겠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예요. 요 의미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상속인이 갖고 있던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지 않고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얘를 먼저 양도하면 이때는 2주택으로 봐서 과세입니다. 비과세 안 해줍니다. 몇 주택으로 본다? 이때는 2주택. 따라서 비과세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순서. 어떤 걸 먼저 양도하냐죠. 어떤 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주택 상태에서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결론 냅시다. 상속을 해서 몇 주택이 되었다고 여러분? 2주택. 그러면 어떻게 알아? 상속인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라. 그럼 몇 주택으로 봐준다? 2주택. 그러나 무슨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이때는 몇 주택? 2주택. 이때는 무조건 뭐가 되는가? 과세다. 원래 요것도 1995년도 90년대 중반까지는 얘도 비과세 줬어요. 얘를 먼저 양도해도 비과세 줬다고. 그러다 보니까 상속을 받는 사람과 상속을 받지 않는 사람의 너무 과세 형평상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 다음에 개정하면서 얘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결론. 내가 원래 갖고 하나 있었죠, 주택을. 근데 뭘 받음으로 인해서 상속을 해서 2주택다. 이건 투기 목적이니까 아니니까. 아니니까 몇 주택을 봐준다? 1주택을 봐준다. 단 조건이 있다. 어떤 주택을 먼저 해야 된다? 어떤 걸 먼저 해야 된다? 일반 주택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출전이 시험에서 이렇게 내죠. 요 상태에서 살짝 요걸 먼저 양도하는 걸 바꿔버리면 여러분은 잡아내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이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러분 같이 볼까요? 5번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 주택을 각각 한 개씩 보유하는 1세대가, 자, 밑줄 5번, 6번, 7번은 반드시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됩니다. 일반 주택 잘 보셔야 됩니다. 얘가 왜 시험에 잘 나오냐? 문제 만들기가 좋아요. 법조문 그대로 깔아놓고 딱 중간에서 숫자나 주택을 살짝 바꿔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거고, 실제 실무 나가셔도 여러분 이거 잘 나오죠. 근데 결론, 상속이 아니라 뭘로 받으면은, 증여로 받으면 이때는 비과세 받을 여지가 없다. 근데 여러분, 자, 자녀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으면 2주택이라도 1주택을 보는 예외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여러분, 주택을 18개를 주택을 줬어. 몇 주택을 상속받았다고? 18주택을 상속받았어. 그래서 이 사람 몇 주택자가 됐어? 19주택자가 됐어. 주택 몇 개 갖게 됐다고? 19개를 갖게 됐어. 이 상태에서 요걸 먼저 양도했다. 상속인이 원래 갖고 있던 일반 주택을 양도했다. 1주택을 본다 안 본다?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면 고쳐. 자, 5개 상속을 받았어요, 여러분. 주택을 갖고 있는데 제가 얘기해놓고 보니까 조금 부담스럽네. 그래갖고 얼른 바꾼 거야. 말 잘못하면 또 일 나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 주택 하나 갖고 있는데 몇 주택을 상속을 받았다고? 5주택을 상속을 받았어. 몇 주택만 줘야 되는데 하나만 줘야 되는데 아버님이, 부모님이 몇 개 주고 돌아가셨다고? 5개. 짜증나 안 나? 응? 5개나 주고 돌아가셨어. 짜증나 안 나? 대박! 그래서 몇 주택자가 되었다, 여러분? 6주택자가 됐다. 요 상태에서 6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원래 갖고 있던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했다. 1주택을 본다 안 본다? 본답니다. 본다. 이거는 상속으로 인한, 이거는 인위적인 계약으로 인한 취득이 아니라 뭐야? 불가피한 무상이죠. 불가피한 무상. 그러니까 이때는 이 5주택을 상속을 받아서 6주택이 됐어도 상관없어. 뭐만 먼저 양도해주면 돼? 일반 주택. 원래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거. 상속 개시 당시 원래 갖고 있었던 겁니다. 반드시 상속 개시 당시.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가서 걱정하지 말고 5개 줘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2년 끊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예. 자, 그럼 요 상태에서 5개를 상속을 받았어. 그래서 몇 주택이 되었다, 여러분? 6주택. 이 상태에서 상속인이 원래 갖고 있던 일반 주택 먼저 양도했다.
그럼 몇 주 들어봐 준다? 1주택. 그래서 몇 년 이상 보였으면 2년 이상 보였으면 뭘 받을 수 있다? 비과세.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어요, 여러분? 몇 개 남았어? 5개. 이 상태에서 먼저 양도는 4개는 무조건 과세죠. 상속받은 주택 몇 개 갖고 있다고? 5개. 이 상태에서 4개, 먼저 양도는 4개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과세. 그럼 마지막 남은 게 하나 있죠. 걔는 비과세 받을 수 있어, 없어? 응? 비과세 아니, 5개 상속받았잖아, 이제. 이 상태에서 5개 상속, A, 써야 되나? 5개 상속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먼저 양도하는 4개는 무조건 뭐란 얘기 여러분? 과세. 몇 주택이니까? 2주택 이상이니까.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뭐야? 하나. 그럼 얘는 양도 당시 몇 주택이야? 1주택이죠. 따라서 상속 개시로부터 몇 년 이상 보였으면 2년 이상 보였으면 얘는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응? 있어? 있다니까. 왜? 주택수는 항상 어느 현재로 따지는가? 양도일 현재 시점. 그럼 얘는 5주택 상태라는 기간이 있었지만 양도 당시 얘가 하나 남았을 때 요 놈은 비과세 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어떤 것부터 먼저 양도해야 돼요, 여러분? A, B, C, D 이 중에서. 그렇죠. 양도 차익이 적은 걸 먼저 팔아버리고 양도 차익이 뭐 할 거? 큰 거. 시가가 많이 나가거나 그러한 어떤 양도 차익이 크게 되는 거, 가장 크게 되는 건 마지막에 양도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상속은 혜택을 준다 안 준다? 준다. 그러나 뭐는? 증여는 혜택 없다.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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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5개. 예. 예. 아닙니다. 요것도 그래도 1주택을 봐주겠다입니다. 1주택. 그러니까 취지를 아셔야 돼요. 그 법주문에서 요거 하나만 받았을 때만 지금 적용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요건 하나만 상속받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상속을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만 먼저 양도해주면 돼?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주면 됩니다. 일반 주택. 왜냐하면 이거는 취지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은 불가피한 무상 이전이기 때문에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상속해줘도 됩니다. 그 대신 뭐만 먼저 양도하면 돼? 일반 주택만 먼저 양도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특정 주택과 일반 주택 각각 하나씩 이렇게 나왔다. 그럼 여러분 이 상태에서는 반드시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해라? 일반 주택을 1번으로 먼저 한다. 이러면 여러분이 조금 기억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됐나요? 주의사항. 상속 개시 당시 원래 갖고 있었던 거 됩니다. 상속 개시 당시. 그러니까 상속을 받았을 때 얘가 무주택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주택을 하나 상속을 받은 다음에 본인 명의로 하나 더 샀다. 그럼 비과세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2주택제입니다. 전제 조건이 어느 당시 여러분? 상속 개시 당시. 그거 하나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이죠. 6번과 7번은 거의 뭐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만 한번 보죠. 6번은 밑줄 문화재 주택. 8번은 농어촌 주택.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화재 주택이나 농어촌 주택 하나와 일반 주택 하나. 그래서 몇 주택인 상태에서 2주택 상태에서 반드시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하라고 여러분? 일반.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출제는 이거 잘 장난칩니다, 여러분. 네, 꼭 봐두시고요. 자, 8번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입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기는 장기임대주택과 밑줄 장기임대주택. 이거와 거주주택 밑줄 하나를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밑줄 여기는 조건이 있네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이때는 1주택으로 봐주겠다. 단 동그라미 6번은 반드시 어떤 주택을 양도해야 됩니까? 거주주택을 양도합니다. 거주주택. 6번, 7번, 5, 6, 7은 무슨 주택 먼저 양도해야 돼요, 여러분? 일반 주택. 자, 요거 한번 잠깐 설명드리죠, 여러분. 자, 여기 부동산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할까요?
주택 임대 사업자 갑이 장기 임대주택, 여기서 장기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5년 이상을 보면 되겠고요. 그거는 임대주택법상 요건을 말하는 거니까 어쨌거나 장기 임대주택 5채를 가지고 있고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1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갑 몇 주택을 갖고 있다는 얘기 여러분? 주택을 6개 갖고 있는데, 자 보세요. 이 6개를 갖고 있는데 요 5개는 무슨 주택이라고 여러분? 임대주택이야. 이거는 임대사업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세법은 투기 목적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이건 임대사업용으로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임대주택 5채와 거주주택 몇 채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1채. 요 상태에서 내가 지금 요거를 양도하는 겁니다. 거주지 이전 등 본인의 사유로 인해서 무슨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면, 주택수는 지금 몇 주택이지만 6채지만 여기서 실수요자로서 몇 년 이상을 거주했으면 2년 이상을 뭐 했으면 여기는 반드시 거주죠. 거주. 여기는 보유가 아니죠. 여기는 거주. 그러니까 요거는 뭐를 말하냐? 실수요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 여기서 살고 있고, 우리 집이 여기서, 우리 가족이 여기서 살고 있고, 요거 뭘 주고 있고, 임대 주고 있고, 이 상태에서 내가 살고 있던 주택을 뭐 하면 양도할 당시에, 그 양도 당시 이 거주주택에서 몇 년 이상 거주했으면 2년 이상 거주했으면 얘는 요 양도하는 거주주택을 몇 주택으로 봐주겠다? 1주택으로 봐주겠다. 실은 몇 개지만 6채지만 이거는 무슨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니까? 임대사업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니까 이건 투기 목적으로 보마 안 보마? 안 보마. 그래서 얘 몇 주택으로 봐줘서 1주택으로 봐서 뭐 해주겠다? 비과세. 단 조건이 뭐야 얘는? 실제 살았어야 돼 안 살았어야 돼? 살았어야 됩니다. 저게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는 예.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택임대사업자는 반드시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임대주택으로 임대를 하고 있으면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거는 임대주택이 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도 요 임대주택은 제외됩니다. 과세된. 그래서 요즘 같으면 임대주택 할 때는, 주택임대사업 할 때는 반드시 임대사업자를 뭐하라? 등록하라는 걸 권유합니다. 그러면 세법상 이 임대주택은 혜택을 줍니다. 왜 혜택을 주는 거죠? 임대인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줌으로 해서 임차인의 부담을 더 덜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여기에다 세금 많이 때리면 결국 누구한테 더 전가되니까? 임차인한테 전가될 테니까 가능하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부담을 뭐 해줌으로 해서 줄여줌으로 해서 그거를 누구한테? 임차인한테 전가시키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임대사업이면 임대사업을 하실 때 여러분이 목적을 잘 살펴야죠. 나는 월세나 이런 게 노출되지 않아요? 네? 임대료 자체가 노출되니까 거기에 따라 어차피 노출돼요 얘는. 예. 지금 요거 세금 안 내려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5채를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안 했어. 등록을 안 하고 그냥 임대사업 할 수도 있죠.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택 하나, 2개, 3개 뭐 갖고 있으면서 뭘 주고 임대를 하고 있는데 뭘 받는가? 전세 받죠. 전세금. 그죠? 그러면 전세금 받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 소득세 과세 안 됩니다. 전세금을 받으면 단 3주택 이상 소유자가 3억 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을 받으면 거기서 간주 임대료가 과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임대사업은 잘 하셔야 돼요. 다만 지금은 임대사업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라? 가능하면 등록을 하라. 그러면 세법상 뭘 주마? 네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부담을 어떻게 주겠다? 줄여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줄여주겠다. 자, 그래서 요 취지를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누가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과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뭐하면 양도하면 얘는 몇 주택으로 봐준다?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제가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저랑 같이 공부하던 친구 제 동년배가 있는데 그 친구는 세법 회계를 보면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공인회계사 하겠다고 공부를 하던 친구인데
회계세법은 상당히 싫어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요, 부동산을 보면은요, 부동산을 보면, 아, 저게 돈 되겠다, 안 되겠다가 눈이 보인대요. 그 친구는 그게 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대학원에서 공부하다 이렇게 쭉 내려다가 뭐 상가 건물 이렇게 지는 거 탁탁 이렇게 보면, 아, 저 상가는 저거 돈 벌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부동산을 딱 보면 이게 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그게 눈에 가죠. 그래서 결국 그 친구는 공부를 포기하고 임대사업자입니다. 그럼 황영, 그냥 임대사업을 해. 굳이 뭐 하려고 그래. 그래서 결국은 그 친구가 두 채로 출발합니다. 두 채. 이것도 뭘 받아서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그러다가 IMF가 터짐으로 인해서 이 친구 주택수가 19채로 증가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대출 받아서 이걸 뭘 주고? 전세 주고. 그 전세금과 그 주택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뭘 받고? 대출 받고. 그걸 다시 뭘 주고? 전세 주고 다시 그 전세금을 가지고 은행에서 담보 제공한 그 주택에 대한 전세금과 대출을 받은 이런 대출을 받아서 다시 또 뭘 사고? 주택을 사고. 그걸 다시 또 뭘 주고? 전세 주고 다시 전세금에다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래서 이때 19차까지 들립니다. 이때 IMF가 터졌을 때 부동산 경기는 어떻게 되고? 침체가 됐을 때죠. 근데 자기는 이때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친구 지금 괜찮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에서 살고 있었어요. 자, 청주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자기 딸이 중학생이 돼서 이제 고등학교로 진학할 예정이 돼서 이거를 서울로 전입 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분합니다. 이걸 처분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뭘 주고 있고? 임대 주고 있고. 그리고 올라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65평짜리 전용 면적 65평이에요. 한번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나는 65평 집이 그렇게 큰 건지 몰랐어. 집 잃어버리는 줄 알았어요. 맨날 25평짜리에서 살다가 65평짜리 가니까 화장실도 못 찾겠고 어디 들어가면 못 나와. 그러다가 이 친구가 강남으로 이사 옵니다. 그러면서 35평짜리로 줄여서 왔어요. 이걸 처분하고. 그럼 이거 처분할 때 이 임대주택수와 관계 이시 없이 여기서 몇 년 이상 거주했다면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얘 뭘 받을 수 있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다시 어디로 온가? 서울로 온 거죠. 서울. 그래서 서울에 온다. 근데 웃긴 게 35평이니까 확 평수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 딸이 엄마를 갑자기 붙잡고 막 울더래. 왜 우냐 그랬더니 아빠 사업이 망했냐고. 왜 갑자기 65평짜리 집에서 35평으로 줄더니까 자기 아버지 사업이 힘드냐고. 그래서 아빠한테는 못 물어보고 엄마한테 울면서 그걸 물어보더래. 그래서 왜 온가 여기? 왜 왔어요 여기 강남에? 학군 때문에 왔죠. 학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가 중학교 다니는 딸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를 학군 때문에 서울로 왔더라고요. 참 능력도 좋죠. 좋습니다. 여러분 봐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8번 보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31조 2년 이상 보유 세 번째 요건이 예외 규정이죠. 가장 시험이 많이 나왔어요. 가장 시험이 많은 거예요. 자, 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 기간이 몇 년 이상 동그라미 2년 이상. 요걸 아까 실수해서 3년 얘기했죠. 이러한 자, 몇 년 이상 보된다고? 2년 이상. 3년이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 3년 해갖고 자꾸 그게 한 10년 이상을 3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못이 백혔어요. 저도 무의식 중에 아마. 자, 그래서 몇 년 이상 보되는데 2년 이상 보된다. 자, 여기는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예외 규정 보세요. 조건은, 예외 요건은 첫 번째 조건이 1세대 1주택. 이 두 가지 조건은 충족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2년 이상 보유의 예외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 비과세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 충족해야 된다고요? 3가지. 그런데 얘는 지금 요거는 충족했다 못했다. 이 못했다는 얘기야. 요거는 충족하지 못했는데 요 요건은 충족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라 하세요? 1세대 1주택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그때는 보유기간을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년 이상 보유의 예외는 조건이 1세대 1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임대주택법상 건설 임대주택입니다. 밑줄 건설이 중요합니다. 건설. 임대주택인데 매입 임대주택이 아니라 반드시 건설 임대주택일 때만입니다. 자, 임대주택은 두 가지가 있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무슨 주택가? 건설 임대주택과 매입 임대주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세법은 건설 임대주택과 매입 임대주택 둘 중에 어디다 혜택을 많이 줄까요? 건설 임대주택에 혜택을 많이 줍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건설은 신규 공급이죠. 임대주택이 신규 공급이고 매입 임대주택은 신규 공급이 아니라 재고 공급이죠. 학교에서 아마 배우실 텐데 부동산 시장은 크게 몇 가지로, 두 가지로 매매 시장과 임대 시장으로 구분한다 그랬죠? 네, 제 것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1번은 임대주택법상 무슨 주택? 건설 임대주택을. 자, 밑줄 여기는 취득하여 양도입니다. 임대주택을 취득했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뭘 들어갔다가 임차 들어갔다가 그걸 뭘 받은가? 분양을 받아서 취득한 거야. 그래서 그걸 양도하면 다시 밑줄 들어갑니다. 임차일부터 임차 여기 잘 봐요. 취득일이 아닙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자, 다시 밑줄 들어갑니다. 무슨 기간이? 거주. 보유가 아닙니다. 몇 년 이상? 5년 이상이면 그 건설 임대주택을 분양받아서 양도할 때는 보유기간을 묻지 않고 뭐 해주마? 비과세. 그 다음에 2번 주택 및 그 부수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법률에 의한 밑줄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밑줄 협의 매수 또는 수용 특징 밑줄. 자, 여러분 여기는 반드시 양도 사유가 협의 매수 또는 수용입니다. 옆에다 적으세요. 공매, 경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협의 매수나 수용, 공매나 경매 공통점은 뭐죠, 여러분? 강제적 양도라는 게 공통점이지만 여기는 반드시 협의 매수나 수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는 이때 협의 매수나 수용은 여러분 자발적 양도, 강제적 양도. 강제적 양도. 자, 여러분 제가 주택을 1세대 1주택을 취득했는데 취득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내 주택이 뭘 당하는 거야? 수용당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그 2년 이상 보유는 내가 안 한 거야, 못 한 거야? 못 한 거죠. 안 한 게 아니라 2년 이상을 보유를 해야 되는데 수용당했다니까 내 주택이. 그럼 이건 나한테 사유가 자발적 사유가 아니죠? 그래? 그럼 너는 강제적으로 인한 거니까 뭐 해주마? 비과세 해주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3번 밑줄.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1년 이상 거주. 3번은 여러분 대전제 조건이 1년 이상 거주. 즉 실수요자 됩니다. 실수요자. 그리고 여기 중요한 법정 사유가 3가지입니다. 아까 보았던 취약, 근무상, 질병의 치료. 법정 사유 3가지입니다. 그럼 출전이 어떻게 장난치냐? 취약, 근무상, 질병에다 슬쩍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사업상 형편. 그럼 적으세요, 여러분. 사업상 형편은 인정 안 합니다. 그러면 취약, 근무상, 질병의 치료는 객관적 확인이 가능해요, 곤란해요? 가능하잖아, 사유가. 취약, 근무상, 질병의 치료는. 근데 뭐는? 사업상 형편은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 나 강의 안 하고 나 대전 내려가서 로또 장사할래요. 내 맘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봐라. 그런 거죠. 그러면 공인중개사 사무실 내고 옆에다가 로또 팔아도 되나? 겸업 되나? 돼, 안 돼요? 되긴 돼요? 공인중개사가 되면 수익의 다각화를 찾아보셔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그냥 갑시다. 취약 이것도 취약. 초등학교 예, 그런 거 제한됩니다. 약간 제한이 있는데 중등교육법인가 고등교육법 이러한 학교의 제한을 받지만 지금 거기까지 들어가지는 않고요. 그냥 취약, 근무상, 질병의 치료, 사유가 몇 가지? 3가지.
이 세 가지의 사유로 인해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세대 전원이 밑줄 다른 시군으로 이전합니다. 다른 시군. 이것도 재밌어요. 시문 나가면. 근데 일단 여러분 시험 대비 첫째 3번은 전제 조건이 뭐다? 1년 이상 거주. 두 번째 사유는 몇 가지다? 세 가지. 취약, 근무상, 질병의 치료. 그래서 법정 사유 뭐가 없다? 사업상 형편없다.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인식하시고요. 그럴 때 세대 전원이 얼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출전이 좋아합니다. 4번은 시험에는 나오지만은 답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4번의 특징이 여러분 세대 전원 출국입니다. 자, 3번은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이고요. 전출이고요. 4번은 다른 나라로 떠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세대 전원 출국입니다. 다만 출국 사유가 밑줄 해외 이주, 이민 가는 거죠. 다시 밑줄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에 거주를 필요하는 자 여기는 뭡니까? 취약이나 근무상밖에 없습니다. 뭐 없어요? 질병의 치료가 없습니다. 즉 외국에 질병 치료하러 나가는 건 인정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이로 세대 전원이 뭐하면 출국하면 그때는 보유기간 묻지 않고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해주겠다. 단 출국한 다음에 양도할 때는 출국한 날부터 몇 년 이내? 2년 이내 양도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다는 거 봐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 줘야 되겠네요.